안녕하십니까. 작년에 2017년에 그 중력파 측정 이렇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정은 뭔가 하면 등가 원리라고 했죠. 등가 원리. 등가 원리. 등가 원리라는 게 뭔가 하면 중력과 반성력. 이 같아. 등가다. 그러니까 동일한 힘이 아닌데 등가. 그 크기가 같아. 또는 그 현상이 같아. 이런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력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성력, 이거는 가속에 의한 거죠. 가속에 의한.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이거고, 중력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물질. 물질은 뭐 행성, 별, 뭐 이런 거. 태양이나 지구, 은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난다. 중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 관성력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속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가속도에 의한 거. 가속도에 의한 거라 이거죠. 가속도에 의한 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가속도. 만약에 9.8 m/s의 자성으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이 아니라 중력 가속도 9.8 m/s의 제곱으로 똑같은데, 이럴 때 이거랑 동일하다. 즉 말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거하고 무중력 상태라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중력이라는 게 이 무자가 없을 무자죠. 그래서 중력이 없다 이랬는데, 우주에서 중력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근데 물리학자들은 무중력이라는 데가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지구가 이래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요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기 밑에는 9.8 m/s의 자성으로 중력 가속도가 있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 이게 작아진다 이거죠. 9.7 m/s의 자성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결국에는 0 m/s의 자성. 이건 뭐야? 이게 바로 가속도 A가, 사실은 이게 G인데 G가 중력 가속도가 없다 이거죠. 0이다. 중력 가속도가 0이다. 그 이게 무중력이냐 이거죠. 무중력 상태다. 무중력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말하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다 해서 무중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무중력 상태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중력과 실제로 중력이 전혀 없는, 말하자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물론 그런 거는 상상일 뿐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줘요. 원리인데 중력, 관성력, 여기는 G고 여기는 A, 가속도.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중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구가 있고 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있는데, 저 지구에서 올라가다가 중력, 즉 말해서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어지는 이 속도, 가속도 A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있겠죠. 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여기가 무중력이냐 이죠. 무중력.
정말 중력이 없는 거냐 이거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다 이거죠. 누구의 중력? 태양의 중력. 만유인력이죠. 뉴턴의 생각으로는 만유인력이죠.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잡히는 거죠.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일로 가려는 것과 일로 가는 것. 여기 태양의 중력, 지구의 중력. 여기서 균형을 이루었다 보니지 이 지가 없진 않다 이거죠. 이 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힘의 균형. 중력 힘의 균형을 이뤘다는 거지. 요 지점에서 사실 중력이 없냐? 중력이라기보다는 이 중력을 중력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중력장. 그게 지구에서의 어떤 중력장.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석이 있다 이제 N극과 이쪽에 N극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S극으로 가겠죠. 이쪽으로도 S극으로 가고 여기가 S극이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물론 중력장은 어떤 S와 N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자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겠죠. 그랬을 때 이 가운데 만약에 뭔가가 있다 이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물체가 있어요. 철 같은 게 있다 이래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철이 이쪽으로도 당겨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당겨가지 않는 자기 부상 같은 거와 같은 거죠. 자기 부상이라 해서 자리 위에서 떠 있는 어떤 기차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 기차가 떠 있는데 사실 그 무중력이냐 이거죠. 아니죠. 중력이 있는데 단지 자기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장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관성력이라는 거죠. 중력장 안에서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이 관성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관성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중력이 전혀 없는 중력장 안에서는 관성력이 존재하지만은 아무것도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무의 공간이라 이러면 거기에 과연 관성력이라는 게 있을까 이거죠. 관성력이.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뭐 과학자들의 생각이겠죠. 과학자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도 관성력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관성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게 이게 같아라고 했지만은 이게 등가 같이 하는데 같아라는 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완전히 같은 놈이다 이거죠. 이 중력장 안에서 관성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돼. 그 말해서 우주에 아무것도 없이 물체 혼자 단독으로 있다 그러면 우주선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이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해서 과연 힘이 필요할까 이거죠. 물론 힘이 필요하겠죠. 힘이 필요하지만은 거의 힘이 영리에 가깝다 이거죠. 이 무의 공간에서는 어떤 우주선 있죠.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의 질량이 과연 얼마로 나타나겠냐 이거죠. 이 질량이라는 게 즉 말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m이 0으로 간다는 거죠. 0으로. 무의 공간이라면 m이 0으로 간다 그러면 가속도는 이 m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맞죠? 힘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의 이 관성력 9.8m/s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력과 동일하다는 거죠. 중력 9.8m/s라는 게 중력과 동일합니다. G가 이게 A 결국에는 이 G와 A가 사실은 어떻다?
근본적으로 같은 거다. 동일한 것인데 다르게 불려질 뿐이라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것과 같이. 그래서 이 관성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력이다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중력과 관성력이 다른데 등가 값이 같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 중력과 관성력이 같아라는 것에서 바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라는 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가정이 맞다 그래도 맞는지 보자는 거죠. 맞다 그래도 가정이 등가 원리라는 게 맞다 그래도 이게 맞냐 이죠. 틀리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에 있어요. 우주선이 있다 그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 우주선이 있어요. 무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구라는 게 있으니까 이 중력 가속 여기 있는 사람이 중력 가속도 9.8m/s의 재상 G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빛을 밖에서 이렇게 쏘면 여기 약간 이렇게 휜다는 거죠. 빛이 이게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 지구에 딱 있어 그냥. 지구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우주에서는 이 우주선이 요가 동일하게 하려고 등가 원리를 하려면 이건 가속도가 9.8m/s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저쪽과 같이 빛을 이렇게 쏘면 이 빛이 이렇게 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설명합니다. 이게 관성력이라는 거죠. 관성력에 의해서 빛이 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빛은 관성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빛은 절대 정직에서 움직이니까 이 기준점이 절대 정지의 기준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데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건 상대적인 정지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절대 정지로부터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오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굴절한다. 2차 함수. 왜 2차 함수인가 하면 요 세크의 자생이 있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나서 방정식으로 돼가지고 곡선이다 이거죠. 곡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휜다는 건데, 이 관성력에 의한 것과 중력에 의한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 동일하다가 등가 올리고, 요 관성력이 이 관찰자죠. 이 관찰자가 보면 빛이 이렇게 휘니까 여기 있는 지구에 있는 관찰자, 사실 이거는 날아가진 않아요. 정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이건 날아가고 있죠. 9.8m/s의 자승으로 가속도를 갖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맞다 그래서 등가 원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구, 중력이 있는 별에서 빛이 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실험을 시간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이 굴절량이죠. 맞죠? 근데 시간이 0이라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자승이죠. 여기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시간. 1초에 9.8m/s이 증가한다는 건데, 시간이 0이라면 증가하지 않죠.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실 없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시간이 없다면 중력 가속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야 된다 이거죠. 시간이 갈 때, 만약에 이 우주선이 저렇게 갈 때 이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빛이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가죠. 맞죠? 여기서 똑바로 가는데 이 우주선이 날아가니까 이 가속도로 날아가니까 여기 우주선이 조금 있다 보면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갔겠죠.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빛이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맞죠? 여기 똑똑똑똑 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왔어. 직선으로 가면 여기 온다 그러면 날아가니까 빛이 이 우주선이 날아갔죠. 이만큼 날아갔기 때문에 이 굴절하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이는 거죠. 정지해 있다면 그대로 직선으로 보이는데 계속 가속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휘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초 있으면 어때요? 9.8m/s의 자승이니까 맞죠? 아주 조금 밀리겠죠. 조금. 근데 만약에 1년 한다 그러면 어때요? 1년 한다. 1년 한다 그러면 거의 빛의 속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다 그러면 9.8m/s의 자승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하면 거의 빛에 가깝게 빛의 속도에 근접합니다. 빛의 속도에 근접한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희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1초 거리라 이러면 여기가 1초 거리 굉장히 멀죠. 빛이 1초 거리는 얼마래요? 3억 m/s니까 여기가 3억 미터가 그러면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1년 후에는. 1년 후에. 맞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거의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휘겠죠. 맞죠? 여기 대각선으로. 여기 45도. 근데 이 곡선이죠, 곡선. 약간 곡선. 그러니까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선을 크게 좀 그리면 날아가는데 45도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휘어지죠. 요렇게 빛을 여기서 쏜다 그러면 사실은 광원이 여기 이제 광원을 자꾸 밖에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갖고 이 빛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광원이 우주선 안에 있어도 상관없죠. 날아가지 않은 거니까 우주선 안에 있어도 상관없죠. 얘는 정지니까. 맞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요 안에 있어도 되죠. 광원이. 광원은 우주선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왜 그랬습니까? 광원이 안에 있어도 밖에 되는 것은 바로 광속 불변가설. 광속 불변가설에서 제가 한쪽만 맞다 그랬죠. 1번은 광원의 속도, 2번은 관찰자의 속도. 등속이죠. 여기서는 등속. 사실은 등속이 아닐지라도 같아야 되죠. 광속 불변가설은. 왜? 가속을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광속 불변이라면. 가속한다고 광속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 2번은 제가 틀렸다 그리고 1번이 맞는 건데 그래서 광속 불변가설 사실 틀린 거죠. 이 두 개 다가 맞아야 광속 불변가설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 1번만 맞다는 거죠. 1번만 맞는데 이 1번 광원의 속도에 의해서 광원의 속도, 광원이 우주선 안에 있든지 우주선 밖에 있든지
관계없다 이거죠. 왜?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등속이 아닐지라도 가속이라도 돼요. 광원이 속도가 바뀔지라도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간다는 거죠. 근데 날아가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이렇게 보이고, 맞죠? 이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간을 잡고 가면 아까 1년, 2년, 10년,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은 45억 년이죠. 45억 년이나 됐다 그러면 이런 걸로 가정한다 그러면 이 우주선의 속도가, 맞죠?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몇 배나 되겠습니까? 1년이 거의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1년만 이 속도로 가면 빛의 속도에 갑니다. 10년이면 빛의 속도의 10배. 맞죠? 45억 년이면 45억 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수직으로 꺾어지겠죠. 거의. 지구가 45억 년이니까 같다고 그랬으니까 등가 원리니까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에서 실험하면 결국에는 9.8m/s 자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45억 년이 된다 그러면 빛은 이렇게 45억 년 전에도 중력 가속도는 같았겠죠. 예측하는데 같은 지구의 크기라면, 비슷한 크기라면, 맞죠? 물론 작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여기 빛은 어떻게 이렇게 직각으로 휘어야 되겠죠. 거의 직각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빛의 속도, 맞죠? 이쪽으로는 45억 배, 45억 C죠. 빛의 속도고 45억 배나 되니까 이게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어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휘어요. 지구에서 실험하면 이 수직으로 휘나요? 이렇게 똑바로 가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하면 빛이 똑바로 갈까요? 아니면 휘어질까요? 똑바로 가겠죠. 당연히. 실험을 하면 빛을 이래 쏘면 당연히 똑바로 가겠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아인슈타인은 이 빛이 너무 작게 휘기 때문에, 너무 작게, 이 중력이 얼기 때문에, 너무 작게 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45억 년에 대한 지구에서 실험을 한다면, 너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커서 수직으로 휘어지잖아요. 수직. 거의 수직. 그럼 거의 여기서도 거의 날아가는 우주선에서 사고 실험을 하면 빛이 요렇게 처음에는 휘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휘어지다가, 맞죠? 계속 휘어지고 45억 년이 되면 계속 거의 수직에 수직은 아니지만은 거의 수직에 육박했겠죠. 이게 빛의 속도고 이거는 45억 C잖아요. 삼각함수에 의해서 탄젠트 이거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45억 C분의 C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 45억 분의 1이잖아요. 그럼 세타는 거의 90도에 가깝겠죠. 90도. 맞죠? 45억 년대로. 45억 분의 1. 45억 분의 1이면은 거의 맞죠? 90도에 가깝잖아요. 탄젠트 C가.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면 절대로 이 등가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가 원리를 미소한 리미트 델타 t가 시간을 거의 0에다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러나 실제는 시간이 가잖아요. 맞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빛은 점점 쉬다가 결국에는 수직으로 휘어져야 되지만은 지금 실험을 해보면 어떻다? 지구에서 날아가지 않는 우주선은 그냥 우주선 관계없죠. 지구에서 그냥 실험하면 되죠. 실험하면 휘어질까 이거죠. 안 휘어진다는 거죠. 맞죠? 제가 주장은 그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등가 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그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거죠. 1919년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이걸 만든 아인슈타인은, 이건 독일이죠, 독일. 나중에 미국을 건너갔지만 독일 사람이죠. 영국에 있는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리고 달이 있어. 그리고 지구가 있고. 별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별이 이렇게 오다가 휘어가지고 1.75초. 이 초라는 것은 3600분의 1도입니다. 또 3600분의 1도. 그걸 초라 그래요. 굉장히 작은 각도로 휘어진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각도가 1.75초라는 거예요. 실제고, 이거는 겉보기. 이걸 이 에딩턴이라는 분이 실험을 해서 증명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됐다고 주장하죠. 빛이 휘어지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빛이 휘어지는 건 맞을 수 있어요. 태양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이 달이 여기 중간에 있는 이유는 태양이 그냥 보면은 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식이죠, 일식. 태양이 사라지는 거. 일식. 달이 쭉 가다가 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지구에서는 그림자가, 달의 그림자 안에 들어오니까 일식, 태양이 사라지는 거죠. 태양이 사라지는 그걸 이용해서 이 별을 관측했다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는 못 보죠. 이거는 상상이고, 상상의 그림입니다. 인터넷에도 이 그림이 있지만은 상상의 그림이고,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태양과 달이 지구에서 보면 거의 동일하게 보여요. 그래서 달에 가려져 갖고 안 보이는데 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다 이죠. 사진 카메라로. 그랬을 때 이 별이, 이 태양이 없을 때 이 보다가 태양이 있을 때 이 별들이 조금 이렇게 멀리 가 있다는 거죠. 더 멀리. 이겁니다, 이거. 사진이 이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있을 때 이게고, 이게 태양이 있을 때고, 없을 때 별이 이렇게 찍혔다는 거죠. 여기 지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 별빛이 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휘었어. 그래서 요렇게 보인다는 거죠. 요렇게 간 것처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에딩턴이 이거 했는데, 1.75초. 이게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거예요. 뉴턴도 휘어지는 걸 예측했는데, 0.86초. 0.86초라고 예측했어요. 이게 예측이죠. 측정은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2배죠. 요거에 거의 2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뉴턴이라는 분도 빛이라는 것을 맞죠? 빛을 뉴턴은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입자라면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으면 만유인력이 있죠. 만유인력이 있고,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휜다라는 생각이. 태양에 의해서, 태양의 중력이죠, 사실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휜다라는 거예요. 빛이 뉴턴은 입자라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도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입자라고 생각하고, 이 입자가 아인슈타인의 질량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겠죠. 입자가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휘인다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이렇게 원래 직선인데 이게 휘었다는 거죠.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여기 1.75초 맞죠? 공간이 휘었다는 거, 공간이. 그래서 빛은 이 공간을 따라서 오니까,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오니까 이렇게 휜다. 여기 태양이 있으면. 이 생각이죠. 뉴턴은 이 입자니까 중력에 의해서 약간 휘어진다라는 생각. 비슷한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빛은 입자가 아닙니다. 빛이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전자기파가 과연 입자이냐? 이게 말 자체 전자기파잖아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전자기파라는 것은 파동이잖아요, 파동. 맞죠? 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틀린 생각이죠.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빛이 휘어진다 할지라도, 에딩턴이 휘어진다고 측정했으니까, 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게, 중력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뉴턴은 중력, 맞죠? 중력에 의해서고,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은 태양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긴 휘어집니다. 왜 휘어질까요? 휘어지는 건 휘어지는데 왜 휘어지냐? 이분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있겠죠, 여기 대기. 대기권. 맞죠? 태양의 대기권은 굉장히 넓을 겁니다. 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대기권, 대기 높이에 따라서 입자가 물질이죠. 물질이 있다는 거죠. 공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공기에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기타도 있을 거고, 투명한 걸 또 있을 거고,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의 양이 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밀도가 높고, 여기는 높고, 맞죠?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죠. 입자들의 밀도가. 그래서, 어떻다? 태양이 이래 있으면, 빛이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여기 입자들이 있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입자가 달라요. 대기 밀도, 공기 밀도 같은 게 다르잖아요. 밀도에 의해서 빛이 통과할 때 이게 휜다는 거죠. 휘어서 지구에 있는데 그게 휘어지게 보이는 거죠. 대기 밀도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죠. 물질의 양. 왜 그렇겠습니까? 맥스웰 방정식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빛의 속도에 관한 게 있어요. 빛의 속도에 관한 식이 있는데 C는 루트 입실론 제로 U 제로 분의 1 이거죠. 물론
이게 진공에서죠. 이거 진공. 무위공간. 무위공간일 때 그렇다는 거고, 실제 이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루트, 입실련, U, 1.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유전율. 이거는 투자율. 이거는 뭐예요? 자력, 자석, 자력. 이건 전기력이죠. 전기력이 아니라 자기력. 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에 의한 거죠. 이게 빛의 속도인데, 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양에 의해서 또는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여 위에서는 빠르고 C가 좀 빠르고 여 밑에서는 밀도가 높으니까 C의 속도가 좀 낮죠. 속도가 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 공간에서는 일정한데 절대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절대 속도를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가 여기서는 높고 여기서는 낮아요. 그래서 빛이 오다가 빠르잖아요. 여기 빠르죠. 위에 빠르잖아. 속도가 맞죠? 밑에는 느리죠. 위에는 빠르고. 그럼 빛이 굴절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책대할 때 보면 동그란 운동장을 이 일렬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맞죠? 일렬로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키가 큰 학생들이에요. 키가 커. 그래서 빨리 걷고 여기 있는 사람은 키가 작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맞죠? 속도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속도가 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똑같죠. 빛도 마찬가지로 이게. 태양주위로 올 때 빛이 오다가 휘어져. 굴절. 누구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여기 대기 중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죠. 제 주장입니다, 이거. 즉 말해서 이 태양에 의해서나 또는 뭐 지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구가 있더라도 그 빛이 날아오다가 휘어지는 건 맞는데 중력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물론 중력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있겠죠. 중력이 없다 그러면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휘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중력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빛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물질의 밀도 차이, 이거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물질의 밀도가 달라지고 그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쭉 날아오다가 휘어집니다. 조금 휘어집니다. 많이 휘어지지 않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큼 휘어지는지 알겠죠. 빛의 속도를. 물론 여기 가서 이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유전율과 투자율을 측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측정한다 그러면 그 휘어지는 각도를 알 수 있죠. 각도라기보다는 스무스하게 휘어질 겁니다. 왜? 여기 태양의 대기권의 밀도가 선형적일 거라는 거죠. 물론 완전 선형은 아닐 거예요. 왜? 중력이라는 것이 지구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 중력이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이건 지구 중력인데, 지구 중력이지만 태양의 성격이 저보다 크죠. 그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 물질 분포도가 이거 지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그에 따른 물질의 밀도, 여기 수학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물론요, 대기의 어떤 이 팽창한 압력 같은 어떤 이게 수소로 이루어져서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압력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밀도라든가 온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밀도가 생기겠죠.
근데 이걸 태양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냐? 태양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런 현상을 지구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구에서 뭐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죠. 지구에서도 일어나는데, 신기루라는 게 이 온도차에 의해서, 대기의 온도차, 급작스러운 온도차에 의해서 이 대기에 있는 공기 밀도가 틀려지죠. 밀도, 물질의 밀도죠. 차이로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이게 여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그런 현상, 신기루, 이 현상을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태양에서 빛이 굴절하는지. 중력에 의한 게 아니다 이거죠.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뉴턴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고 그랬어요. 0.86초. 아인슈타인은 공간, 물질에 의한 공간의 휘어지면서 1.75초 휘어진다 그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빛이 굴절합니다. 제 주장이 이거죠. 빛의 절대자표이다. 빛은 절대 정지에서 무의 공간에서 직선으로 날아가고, 속도가 절대 정지로부터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등가 원리가 틀렸다. 그럼 왜 태양에서 빛이 굴절하는지, 뉴턴, 아인슈타인, 저의 이달째와의 생각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 원리로 하면, 실험을 해보면 등가 원리가 틀렸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등가 원리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될 게 수성의 근일점, 그리고 뭐 블랙홀,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 뭐 이런 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